자, 이제 월드컵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고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전반기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오늘 그 전반기를 좀 결산해 보면서 어떤 팀이 좀 좋았느냐, 그 좀 상위권 팀들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날이 진짜 1위입니다, 1위. 아스날이 이번 시즌은 정말 달라졌다. 네네. 경기만 봐도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한 경기 덜 치는 상황에서도 압도적 1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일단 실점이 최소야. 실점도 최소 실점 팀이고 득점도 맨시티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득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득점도 2위 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실점과 득점 이 밸런스가 그렇죠. 매우 좋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이거는 사실 아스날이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때 준비를 그래도 꽤나 잘했다. 네네.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카가 부상을 당했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저 자카 자리에 비에이라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냥 똑같이 비에이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에이라 같은 이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백업에 대한 이런 이제 부족함들을 확실히 좀 메웠고, 네. 특히나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자리에 지난 시즌 고민이 엄청 많았잖아요. 왼쪽에는 타바레스, 오른쪽에는 소아레스가 나와야 되니까 누가 하나 부상당하면 한 명만 와르르 부상해도. 무너지는. 그렇죠. 네. 특히나 왼쪽 오른쪽에 주전이 토미야스와 티언이었는데 둘 다 유리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히 왼쪽에 진첸코, 네네. 영입을 그리고 잘했어. 중앙에는 이제 살리바가 돌아오면서 오른쪽에 베나이트가 뛰게 되고 네. 하면서 이제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무너졌잖아요. 4위 싸움 그쵸. 하다가 네. 토트넘한테 북런던업이 지고 부상당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 달라진 이유가 가장 큰 게 보강을 좀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무너질 만한 시점이 몇 차례 있었긴 합니다. 네네. 특히나 파티가 부상당했을 때, 그리고 뭐 어제 맞아. 같은 경우도 뭐 자카가 부상당했을 네. 때, 이럴 때 뭔가 위기가 오긴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누군가 나와서 그러니까 잘했다. 지난 시즌은 막 진짜 한 명 없으면 어떡하냐 막 지난 시즌에 무너졌던 게 파티 없을 때 나올 선수 없어서 네, 무너지고, 네. 그리고 특히 티언이 없을 때, 토미야스 없을 때 막 무너지면서 그 홀딩이 나와서 망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홀딩은 네 번째 중앙 수비수거든요. 중앙에 마갈량이스, 살리바, 베나이트, 토미야스. 네. 다섯 번째 중앙 수비수가 됐으니까 홀딩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아예 좀 많이 밀려나고, 네네. 확실한 백업을 준비를 잘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이 이렇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뭔가 이번 시즌 운이 좋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일정 같은 거. 특히나 이번에 월드컵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스날이 많이 지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도 이제 백업 영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제주스가 안 나올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특히나 파티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힘에 붙이면서 경기력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아마 이 상태에서 계속 리그 경기가 있고 박싱데이까지 갔으면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무너질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 때문에 쉬니까 그쵸. 그런 어떤 일정상의 운도 있네요, 아스날이.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뭔가 운이 좀 대운이 들어왔다. 그때도 한번 뭐 일정 엮여서 한 경기가 좀 미뤄지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이제 그 맨시티와의 경기가 미뤄졌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 경기도 미뤄진 게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어쨌든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이 빅 경기가 네. 하나 미뤄진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반기에 치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후반기 때 일단은 일정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그 중간에 일정이 하나 밀리면서 그래도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살았다.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정들을 생각하면 뭔가 아스날이 최근에 이 일정도 괜찮고 월드컵 끝나고 오면 바로 겨울 이적 시장이거든요. 12월 26일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때도 보강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 이제 이 11월 12월 동안 뭐 아스날 구단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계속 접촉하고 뭐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보강을 해서 1월 달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아스날이 달라진 모양새고, 일단 월드컵이 중간에 있다는 게 그쵸. 아스날 우승 경쟁하기에는 굉장한 또 운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맨시티인데 네. 맨시티는 정말 홀란드 영입 효과를 비싼 돈 주고 물론 사왔습니다만 너무 잘 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충격적인 진짜 미친 것 같아. 스탯이에요. 이번 시즌 스탯만 말씀드리면 리그에서 13경기 18골과 3개. 진짜 미친 거지 이거. 13경기인데 예. 거의 이제 그 공격 포인트만 하면 21개니까 뭐 너무 잘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경기 5골. 네. 그러니까 이 맨시티에게 홀란드라는 무기가 추가됐다는 건 진짜 압살입니다, 압살. 뭐 맨시티는 원래 잘하고 답답할 때 네. 오늘 경기만큼은 못 이기겠다. 이럴 때 한 방 해주는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홀란드가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홀란드 효과를 맨시티가 전반기에 많이 봤다. 네. 일단은 뭐 역습하는 상황도 물론이고 그리고 좀 경기가 답답할 때 그냥 뭐 양옆에서 크로스 올려서 뭐 헤더로 마무리하는 그렇죠. 몸빵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들이 많았냐 전반기에 안 풀릴 때 맞아요. 홀란드가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홀란드 놓고 여기에 이제 뭐 균도안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도 백업에 있잖아요. 심지어 네네. 그 선수도 잘해요. 그래서 훌리안 알바레스도 넣어서 박스 안에 선수 몰아넣고 크로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제주스, 그렇죠. 스털링, 균도안. 약점이었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빡빡한 이제 밀집 수비와 만나면 이게 마지막에 득점이 필요한 이런 순간에 네네. 뭔가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득점이 필요할 때 홀란드, 그렇죠. 훌리안 알바레스 넣어놓고 계속 크로스하면 되니까 이걸로 맨시티가 승점도 많이 얻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한 방 해주는 게 사실은 뭐 전반기도 전반기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맨시티가 오랜 수건 사업,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그런 그렇죠. 챔스 우승 틀을 깰 수 있는 네. 그 알을 한번 깰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이 챔피언스리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 먹히고 저 뭐 지난 또 그쵸. 보면 충격적이었지. 한 골이 필요한데 네. 이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선수가 없어서 맞아요. 상대팀이 밀집 수비하면 이거를 뚫지를 못해서 한 20분 30분 소비하다가 경기 끝나고 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만큼은 1분만 있어도 홀란드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네네. 아니 근데 약간 2위고 잘하고 있어요 물론. 네네. 근데 14경기 지금 10승 2무 2패인데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맨시티에 비해서 아쉬운 거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홀란드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게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 네네. 맨시티가 아쉽긴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음. 왜냐면 맨시티는 워낙에 스쿼드가 좋고 그렇죠. 워낙에 기대감이 압도적인 1위. 막 개 압도해야 돼. 어. 근데 막 그 뉴캐슬이랑 할 때도 막 지고 있다 겨우 동점 만들고 그쵸? 막 이런 경기력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니까 네. 뭔가 이게 압도적인 1위는 아니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맨시티가 하고 있는 10승 2무 2패 네네. 저 성적을 뉴캐슬이 하거나 토트넘이 했거나 맨유가 했거나 했으면 그 개대박 이번 시즌 다르다. 이번 시즌 이 팀들 우승권 경쟁 네네. 가능하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시티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네네.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좀 안 풀리는 경기들마다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라인을 올렸다가 라인 무너지고 특히나 바로 지난 주말 경기에서 브랜트포드한테 그렇게 졌죠. 네네 맞아요. 그냥 브랜트포드가 수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뻥 찼는데 계속 뒷공간 열리고 이런 경기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뉴캐슬전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뉴캐슬전에 기억나는 것도 그 뉴캐슬이 수비하다가 앞선에서 생막시맹이 볼을 가지고 움직이면 맨시티가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막 계속 수비 무너졌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겨우 비겼지 뭐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맨시티가 네네.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강했던 맨시티에 홀란드까지 추가된다니. 네네. 이러면 진짜 완벽한 팀. 맞아. 리그 우승은 기본으로 깔고 지금 씹어 먹고 막 6대0, 7대0으로 계속 이기고 막 이래야 리그는 깔고 가고 챔스 우승까지 해야 되는 팀. 네네. 이런 건데 그런 이제 명성에 비해서는 뭔가 이 경기력이나 전체적으로 뭔가 완벽한 팀까지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네네. 그래도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맨시티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경기력도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꼽는 극강의 우승 후보입니다.
아 그럼요. 네. 사실은 이 아스날과 맨시티의 승점 차가 5점 차이이긴 하지만 네네. 저게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승점 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아스날보다 맨시티가 스쿼드가 훨씬 좋고 네네. 하다 보니까 언제든 맨시티가 1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순위예요. 그럼요. 그리고 네.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미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맨시티가 이번 시즌 전반기에도 뭐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자, 일단 2위는 맨시티고요. 그래서 맨시티도 다음 이제 후반기를 일단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자,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들 영입 잘하면서 진짜 네. 재밌는 경기. 네. 아, 진짜 뉴캐슬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3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을 제치고. 뉴캐슬은 이번 시즌에 처음에는 좀 무승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영입이 더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아, 그러니까 뉴캐슬은 아까 아스날하고 좀 반대예요. 이 팀은 시즌을 계속했어야 돼. 맞아. 지금 흐름이라면 사실은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네, 성과를 네. 내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이 약간 끊긴 것도 있어요. 그렇죠. 뉴캐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잘한다, 요즘. 뉴캐슬은 지금 갑자기 월드컵이 있는 게 그냥 하지. 그냥 그러니까. 했으면 우리 챔피언스리그 가는데. 그렇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보여줬던 뉴캐슬의 이 경기력은 충격적일 정도로 좋다. 네. 조금 뭐 축구하는 스타일이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 축구가 막 특히 알미론 같은 막 앞에서 막 희족고 다니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함이 이 선수들의 이 압박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네네. 기동력이나 특히나 이 신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맞아. 전 선수가 지금 막 고점을 막 찍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이제 방향성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뭐 토트넘과의 경기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앞으로 그냥 붙여줍니다. 근데 난 모든 팀들이 뉴캐슬 만나면 힘들어할 것 같아. 계속 붙여주고 네. 붙여준 다음에 우리가 볼을 못 가져도 돼. 볼을 못 가지면 다시 뺏어오면 되지. 네네. 어차피 우리 압박 잘하는데. 그래서 상대 팀이 볼을 가져도 압박해서 다시 가져오고 이런 이제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플레이로 어쨌든 지난 주말에 첼시도 이겼고 네. 토트넘도 이겼고 맨시티도 몰아붙였고 이런 걸 보면 뉴캐슬이 확실히 이번 시즌에 맞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패가 하나밖에 없어 뉴캐슬이. 그렇죠. 네. 이게 최소 실점 팀이 그 아스날 아까 최소 실점이잖아요. 네네. 공동 최소 실점 팀이 뉴캐슬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실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에너지 레벨도 높고. 너무 지금 뉴캐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뉴캐슬이 칭찬해주고 싶은 건 네네. 이런 거죠.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를 산 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부자 구단이 B클럽에서 살짝 폼이 떨어진 그런 선수 사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수도 영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 좀 만천하에 알리고 그런 선수들을 사오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였다면 뉴캐슬은 아예 다르죠. 네. 그런 선수 들어오면 오히려 그렇지. 뭐 팀 케미 깨지고 밸런스 깨지고 뭐 기동력도 그만큼 못 보여주고 그냥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좋은 선수들만 알짜배기 선수들만 데려오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이삭, 뭐 보트만 이런 선수 데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는 기마랑이스, 뭐 트리피어, 네. 메타겟, 우드 이렇게 알짜배기 선수만 딱 데려와서 정말 이 정말 다부진 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옛날에 이제 보여줬던 클롭 감독이 보여줬던 헤비메탈 축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겁나 진짜. 뛰어다니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 뉴캐슬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전반기는 최고의 전반기다. 엄청난 성공적인 그 전반기였고 그쵸. 일단 뭐 월드컵이 좀 휴식이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월드컵 이후에도 진짜 뉴캐슬은 이번 챔스 티켓 그리고 사실은 뭐 뉴캐슬은 전반기에 아쉬웠던 부분들 영입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겨울에 이거야. 겨울에 좀 아쉽네. 조금 이제 뭐 기마랑이스의 백업이 없네. 네네. 기마랑이스 대신 나오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네. 그냥 영입하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캐슬도 아마 이번 전반기를 보면서 이거 곧바로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렇죠. 단계로 좀 가려고 했는데 이게 곧바로 챔피언스리그도 갈 수 있겠어. 해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 약간 워낙 돈이 많잖아 구단주가. 약간 그 영입한 거 저 총 지출력 좀 바꿔 뽑아봐. 뭐야, 한 달 용돈만큼밖에 안 썼어? 너무 안 썼다. 이제는 좀 쓰자. 야, 좀 더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진짜 갈 수 있어. 진짜 이 성적만 봐도 이게 또
때마침 이번 시즌 적긴 게 뭐냐면 네네. 리버풀, 첼시 아 그렇지. 부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래서 4위 싸움에 훨씬 더 지금 뭔가 여유가 있는 가능성도 상황이에요. 있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뉴캐슬이 아마 이번 시즌 후반기를 한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네, 손흥민의 토트넘. 토트넘입니다. 아이 그 참 토트넘에 대한 이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 막 진짜 꾸역꾸역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고 아 네. 답답한데 그래도 3위 4위에 올라 있는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말들이 많았어요 사실. 뭐 너무 아쉽다. 네. 전술적인 문제들 특히 뭐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공존이 아쉽다. 그렇죠. 왜 너무 크로스만 하냐. 3-4-3 말고 3-5-2 해야 된다. 맞아요. 재미없다. 그리고 뭐 답답하다. 윙백의 퀄리티 문제 네,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네. 뭐 이제는 너무 이제 직선적인 축구만 하니까 이게 무슨 이제 4위권 팀이냐. 네네. 곧 떨어질 거다 했는데 물론 문제 많아요. 전술적으로 문제 많고 경기력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결국 4위예요. 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1점 차. 결국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분명히 경기력도 별로고 너무 단순하고 크로스 위주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콘테 감독의 결과론적인 축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되게 결과주의적인 축구거든요. 네네. 언제나 콘테는. 내용은 막 그런데 어찌됐건 승점 버는. 내용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하세니틀 감독의 사우스햄튼, 비엘사 감독의 리즈나. 네. 경기력 좋죠. 경기력 좋고 보는 눈이 즐겁고 그런데 결국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토트넘이 그 팀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체급의 팀이긴 하지만 네네. 재밌는 경기는 좋다. 성적이 안 나오면 뭔 소용이냐. 아 그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콘테 감독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크로스 답답해요. 너무 이거 크로스만 올리면 손흥민 아무 존재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크로스와 그 세트피스로 승점을 쌓아서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경기도 질 뻔했어요. 리즈한테. 네네. 근데 세트피스 한 방, 크로스 한 방으로 결국엔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콘테 감독의 결과주의적인 축구가 답답하긴 하지만 이거는 시즌 막판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콘테 감독이 이미 결과주의적인 노선을 택했으면 이 결과에 대한 비판을 결국 시즌은 봐야 되는 거죠. 얘기한 거지. 마지막에 아니 내가 경기력 안 좋아? 오케이. 근데 결과 낼게. 이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지켜봐야지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토트넘도 구단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맞나 봐요. 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스텔리니 코치가 얘기도 했어요. 경기력 답답하다는 거 얘기 많이 들었다. 근데 어떡하냐. 일정도 빡빡하고 한데 그런데 우리 성적은 내고 있고 조금 기다려달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그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인내심이란 시즌 막판에 우리가 보여줄게 성적으로. 그거니까 이게 토트넘은 이 팬분들은 재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적은 나오고 있다. 아 근데 그 크로스가 너무 많은 거 그리고 같아. 요 이제 크로스 전략이 어쨌든 성적은 나오는데 네네. 손흥민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은 나와요 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아마 비슷한 축구를 할 거고 아마 비슷한 반응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 토트넘이 4위를 가느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느냐 못 따느냐로 그렇죠. 아마 결정이 될 거다. 네네. 일단은 뭐 4위이고 또 챔스도 1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이제 답답한 경기력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패너 말처럼 결국 막판에 순위 보고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인데요. 맨유는 전반기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와 이제 맨유 강등하는 거 아니냐 진짜 두 경기 완전 대패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말도 많고 뭐 호날두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좀 다사다난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기 끝난 시점에 5위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테나흐 감독이 맨유가 잘 데려왔다. 네, 정말 잘 데려왔다.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있었거든요. 테나흐 감독이 누가 봐도 너무 공격적인 경기를 해요. 아약스에서. 네. 너무 공격적이고 사실은 아약스가 뭐 리그의 지배자 포스였으니까 맨유는 리그에서 그런 팀이 아닌데 네네. 과연 통할까? 실제로 1라운드, 2라운드 안 통했죠. 그래서 야 이거 망했다. 망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처럼 축구해야 되는 스쿼드가 아닌데 너무 맨시티처럼 축구한다. 깜냥이 안 된다. 했는데 테나흐가 좋은 감독인 게 거기서 바로 우회를 했죠. 자기 고집을 좀 꺾을 줄도 아는 것 같아. 내 축구가 있긴 하지만 살짝 꺾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그 1, 2라운드가 끝난 이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나흐가
중간중간 고집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네. 뭐 카세미루를 조금 팀에 녹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 출전시킨다거나. 그때도 카세미루 왜 안 내보내냐고 막 엄청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카세미루가 안 나온 경기에서 결국엔 승리를 챙겼고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테나가 이것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반면에 카세미루가 없을 때 지니까 네. 특히 맨시티전이었죠. 포든과 홀란드의 더블 헤트트릭을 당하니까 곧바로 6대3 게임. 그 다음부터 카세미루가 주전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망을 또 바꿔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유연한 것 같아.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고집과 유연함이 공존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맨유의 과제는 이게 있었어요. 감독이 호날두와의 세력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요 이제 미션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겼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 그 약간 라커룸 약간 장악력 같은 것도 있는 네. 것 같아.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졌을 때 네. 테나의 사실은 뭐 선수 커리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감독 커리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네. 했는데 그 선수들이 그 뒤에 리버풀전 이기고 막 이럴 때 나왔던 게 뭐냐면 1, 2라운드, 2라운드 끝나고 자기가 직접 훈련장에 나와서 선수들하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면서 네네. 운동장을 돌더라 똑같이.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으쌰으쌰한 분위기도 해주고 그리고 스타일도 완전히 바꿔서 고집도 꺾고 네. 그 과정에서 호날두 말 안 듣는다. 바로 빼버린 다음에 맞아요. 너 없이도 우리가 잘 된다. 그리고 또 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호날두 없이 만약에 테나가 결과 못 낸다. 그러면 호날두가 또 막 인터뷰하면서 그거 못 보지. 테나의 이것 봐라. 깜냥이 안 되는 감독 왔다. 그렇지. 그러면 또 라커룸 내부에서도 이거 별론데? 다행이다. 우리는 호날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네. 테나가 나만 따라와라. 성적 내고 호날두 없이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호날두 그러니까 인터뷰도 막 뭐 이제 이상한 호날두는 이제 편이 없어. 그렇죠. 이상한 인터뷰만 막 하고 그리고 네. 라커룸에서도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호날두의 그 영향력이 매우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네. 호날두의 대접을 안 해주고 호날두가 오늘 살짝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내 말을 절대 안 듣는다. 내가 분명히 더 잘하는 선수고 월드 클래스니까 지도를 해주는데 네. 이 지도를 알아먹질 않는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깠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호날두의 라커룸에서의 영향력도 네네.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게 테나 감독의 어떤 테나의 능력이죠. 성과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팀을 좀 만들어갔고 본인의 고집과 유연성을 좀 잘 접목하면서 그래도 뭐 말도 많고 뭐 있었습니다. 5위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조금 약간 이번 시즌 전반기 처참한 그런 그쵸. 느낌이기도 한데 사실상 우승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어렵죠. 보겠고요. 네, 찬스를 좀 노려야 되는 어렵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살짝 예상이 되었던 네네. 그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영입이 없었다. 돈을 안 쓰니까. 분명히 여름 이적 시장에 이거 중앙 미드필더 없다. 네네. 다들 나이도 먹어간다. 핸더슨도 나이가 먹어가고 너무 많이 뛴다. 아놀드 대체자 없다. 맞아요. 살라 대체자 없다. 얘기 나오는데 근데 뭐 구단에서 뭘 사줘야지 뭐 말이야. 결국 살라 대체자 이번 시즌도 없고 아놀드 대체자 이번 시즌도 없고 핸더슨 대신 나올 선수 이번 시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버풀은 그동안 쌓아뒀던 뭔가 클롭 감독이 이렇게 잘 이끈 건 알겠지만 네네. 이거에 더해서 터졌어. 뭔가 또 지원이 있고 영입이 되고 네. 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이 베스트 11 컨디션만 믿고 맞아요. 베스트 11의 퀄리티만 믿고 가면 네.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리버풀이 예견되었던 문제가 터진 것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들이 쌓이다 이제 이번 시즌 터지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6위까지 올라왔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해요. 네. 뭐 살라도 살아났고 그리고 누네스도 살아났어. 누네스도 살아났어요. 네.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우루과이. 우리 안 좋아한데 주말에 보시면 멀티골 넣고 막. 누네스 잘해요. 지난 주말에 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제 발베르데 이거 벤탄쿠르도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우루과이가 이 폼이 올라오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월드컵 직전에. 이게 아무튼 이 지금 리버풀도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전반기를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고 그렇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 분명히 보강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강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리는 팀들 중에 월드컵 브레이크가 좋은 팀과 나쁜 팀 중에 리버풀은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살짝 멈춰가면서 네네. 이 안 좋았던 흐름을 끊고 그렇죠. 겨울 이적 시장에 보강 좀 부족했던 하고. 보강을 한다. 네.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분명히 리버풀은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첼시도 있어요. 첼시 이거 야, 첼시 무시하냐? 몇 가지 좀 얘기할게. 첼시. 투엘이지 뭐 투엘. 투엘 경질 이후에 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문제가 계속 터진다. 네. 그러니까 투엘 감독 때 어쨌든 뭐 투엘 감독 성적 때문에 경질당한 건 아니긴 하지만 보드진과의 마찰. 투엘 감독 때 나왔던 문제가 어. 포터 감독 때도 똑같이 나와요. 네네. 결정력에 대한 문제 계속 나오죠. 그래도 보강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이 공격수에 대한 문제가 네.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도 여름 이적 시장에 사실 보엘리 구단주가 팀을 처음 맡아서 막 이적 시장을 꾸리면서 네네. 좀 스타트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공격수들 영입 못했거든요. 이 문제가 결국에 그렇죠. 투엘 감독, 네, 그 결과가 다음 나오는 감독 거죠. 포터 감독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영입해야지. 영입해야 된다. 네. 이 팀도 끊어가는 거 좋은 팀입니다. 음. 이 팀도 좋은 팀이고 아마 호날두가 첼시를 머릿속에 그릴 수도 있어요. 보엘리 구단주도 실제로 호날두 원했다는 얘기가 약간 있었고 좀 드라마틱한 게 있지. 그리고 투엘 감독이 경질당한 이유 중에 호날두 있거든요. 네네. 호날두 난 싫다. 왜 싫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맞죠. 우리 나 말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첼시는 어쨌든 공격수 필요하고 네. 아마 이 겨울 이적 시장에 호날두랑 첼시 많이 이어질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첼시도 안 좋다. 첼시는 딱 그게 진짜 멋있었지. 이 토트넘과의 경기가 진짜 명장면들. 그쵸? 악수 거업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때까지가 전성기. 이번 시즌 너무 짧은 그 거 아니야? 전반기의 전성기고 그리고 이제 첼시는 부상도 너무 많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의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결산을 해봤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